비싼 두피 관리실에 등록하셨거나 수백만 원짜리 샴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탈모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였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탈모 고민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시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가닥 이상 빠진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실은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빠집니다. 빠지는 건 눈에 보여도 자라나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겁을 먹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피에 열이 많으면 탈모가 온다는 말도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두피는 혈관이 많아서 체온이 높은 부위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탈모 시장이 공포로 지배되고 있어요. 조금만 머리카락이 빠져도 탈모라고 겁을 주면서 비싼 제품이나 관리를 권하죠. 850만 원짜리 두피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샴푸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탈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것들이 돈 낭비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진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탈모 때문에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62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박영수님은 3년 동안 두피 관리실을 다니시면서 이미 700만 원 넘게 쓰셨대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계속 얇아지기만 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죠. 관리사분이 두피에 열이 많다면서 계속 쿨링 관리를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박영수님은 유전성 탈모였습니다. 유전성 탈모는 두피 마사지나 쿨링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된 약물 치료를 받으셨어야 했는데 3년이란 시간과 큰 돈을 허비하신 거죠.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치료를 시작하시면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커피 샴푸, 맥주 샴푸, 검은 콩 제품 같은 걸 믿고 쓰시다가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탈모 가루나 건강기능식품에 매달 수십만 원씩 쓰시는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탈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잘못된 관리를 멈추고 올바른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탈모의 진짜 원인과 효과 없는 치료법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탈모의 진짜 원인과 효과 없는 치료법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전입니다. 전체 탈모의 80에서 90%가 유전 때문이에요. 부모님 쪽에서 내려온 탈모 유전자가 특정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모낭에 달라붙어서 모낭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다가 결국 5년, 10년, 15년 지나면 모낭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경우 20대 중반부터 이미 탈모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10대 후반이 정점이고 25세부터는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머리카락 볼륨이 없어지고 예전에 되던 헤어스타일이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모낭이 죽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얇아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고 머리카락도 얇아져요.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주 천천히 얇아지고 나만 얇아지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같이 얇아진다는 거죠.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단백질만 드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몸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편식이 가장 안 좋습니다.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몸이 다이어트 되면 모낭도 자동으로 다이어트 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 건강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내 몸이 건강하면 모발도 건강하고 몸이 안 좋으면 모발도 나빠지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다이어트 때문에 얇아진 머리는 대부분 돌아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급작스럽게 훅 빠진 머리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다 돌아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두피에 열이 많으면 탈모가 온다는 얘기.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원래 두피는 체온이 높아요. 혈관이 많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기 때문이죠. 만약 열 때문에 탈모가 온다면 적도 지역 사람들은 전부 대머리여야 하고 북극 지역에는 대머리가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열로 인한 탈모는 체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의 열을 말하는 겁니다. 비싼 샴푸에 대한 믿음도 버리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성분이 든 샴푸를 꾹꾹 눌러서 바르면 흡수된다고 믿으시는데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장벽이 다 막아버려요. 커피 샴푸, 맥주 샴푸, 금가루 샴푸, 보톡스 샴푸 같은 거 다 효과 없습니다. 커피나 맥주가 병을 치료한다는 건 옛날부터 있던 미신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귀한 식품을 쓰면 뭔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죠. 만약 샴푸 성분을 조금이라도 흡수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 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모공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샴푸 거품을 내서 꾹꾹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피 전체를 1, 2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 3분에서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꾹꾹 누른다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검은 콩이나 검은 깨가 탈모에 좋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죠. 검은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머리카락에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검은 콩이나 검은 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몸에 좋은 식품인 건 맞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머리카락도 건강해지는 거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65세 이정숙님은 탈모 가루랑 건강기능식품에 1년 동안 300만 원 넘게 쓰셨대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죠. 건강기능식품으로 탈모가 치료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제가 원가로라도 팔 거예요. 모자를 쓰면 탈모가 온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모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너무 꽉 끼는 모자를 오래 쓰면 혈액순환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가끔 벗어서 씌워주시면 됩니다. 모자 예쁘게 잘 쓰세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다 겪는 거고 호르몬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탈모랑은 상관없습니다. 비싼 두피 관리실 마사지도 필요 없습니다. 1회에 15만 원, 20만 원 하는 마사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머리 감을 때 가볍게 1, 2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거나 TV 보시면서 빗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시면 충분합니다. 간지러울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효과 있는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진짜 효과 있는 탈모 치료법과
관리 방법 유전성 탈모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막기 어렵고 남성 유전성 탈모는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탈모 유전자가 있다. 10대 중후반인데 좀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담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루 한 알 먹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면 탈모 진행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피할 수도 있고 수술을 2번 할 걸 1번만 할 수도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끝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먹을 수 있지만 가임기 여성은 부작용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탈모약의 부작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데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보다 약을 먹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먹는 거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성욕 감소입니다. 기능 저하는 잘 없고 욕구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약을 끊으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아주 안전한 약이고 먹으면서 임신도 허용되는 약입니다. 미노시딜이라는 약도 있어요. 원래는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낮추는 약이었는데 이걸 먹는 환자들이 머리카락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하게 됐죠.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머리가 새로 나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잔머리가 조금 두껍게 자랄 수 있어요.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10명 중 5명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하십니다.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데 바르는 게 부작용은 적어요. 먹는 약을 먹으면 효과는 확실한데 털이 없었으면 하는 자리에도 털이 나요. 손가락, 발가락, 코 속 털도 많이 나고 여성분들은 특히 힘들어하세요. 또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현상도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는 미노시딜은 사용이 좀 불편해요. 두피가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린다고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녹이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판매합니다. 피부를 녹이면 피부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요. 그래서 흡수량이 많지 않고 효과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 끈적거림 같은 부작용도 있어서 장기간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처음 쓰면 초기 몇 달은 머리가 엄청 빠져요. 이걸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만들던 머리카락을 일단 뱉어내고 휴지기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는 분도 있고 안 겪는 분도 있는데 겪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 때문에 썼는데 대머리 되겠다 싶어서 못 쓰시는 분도 많아요. 꾸준히 써서 좋아졌다가 끊으면 아쉽게도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을 사시면 포장지 뒤에 있는 주의사항 책자를 꼭 읽어보세요. 나쁜 습관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발모벽이라고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책 보면서 공부하다가 톡톡 뽑는 거. 한두 번 뽑으면 모낭은 안 빠지고 모발만 빠지니까 다시 나는데 몇 달, 몇 년 반복하면 모낭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는 없어지거나 엷은 머리카락만 자라게 됩니다. 이것도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생기는 거라 가까운 정신과를 방문해서 진단받고 약 복용하시면 많이 좋아져요. 흰머리를 뽑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뽑지 마세요. 나이 들면 흰머리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기 싫으면 염색하시거나 잘라주시지 뽑지 마세요. 젖은 머리를 빗질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젖은 상태에서 빗질하면 빗 사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당겨지면서 견인성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젖은 머리로 베개에서 자면서 이리저리 당겨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아이들 머리 묶어서 쫙 당길 때도 계속 몇 년 반복되면 모낭이 얇아지다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염색이나 파마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머리카락 있을 때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시잖아요. 너무 자주만 하지 마시고 너무 세게만 하지 마시고 특히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설명서대로 안 하셔서 두피 화상 입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남성 유전성 탈모와 여성 유전성 탈모는 양상이 다릅니다.
남자는 앞머리가 이렇게 훌러덩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라인이 쭉쭉 올라가죠. 여성은 앞라인은 잘 지켜지는데 가르마를 중심으로 좌우로 벌어집니다.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얇아지고 모낭이 잘 안 죽어요. 남자는 모낭을 킬링하면서 쭉쭉 올라가니까 보기 싫어서 수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은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낭이 죽는 게 아니라 얇아지거든요. 물론 몇십 년 지나면 죽어서 빈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얇은 상태에서 수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성 유전성 탈모는 뒤통수 모발도 같이 얇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얇은 곳에서 얇은 자리에 심으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탈모 상식 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두피에 열이 많아서 탈모가 온다는 것, 비싼 샴푸를 쓰면 좋아진다는 것, 검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는 것, 모자를 쓰면 탈모가 온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에요.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고 그 다음이 노화, 다이어트, 스트레스입니다. 비싼 두피 관리실에서 수백만 원씩 쓰시거나 건강기능식품에 매달 큰돈 쓰시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커피 샴푸, 맥주 샴푸, 탈모 가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효과 있는 치료는 뭘까요? 유전성 탈모가 있다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겁니다. 이 약들은 탈모 진행을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어요. 미노시딜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잔머리를 조금 두껍게 할 수 있고요. 모발 이식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하면서도 두렵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100점이라고 하면 모발 이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건 고작 50점에서 60점밖에 안 되거든요. 바늘이나 칼로 구멍을 뚫고 집어넣는 작업이라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남성분들 평균 3,000모 이식하시면 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 듭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99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마선을 너무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얼굴 비율에 맞게 적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뒤통수 모발을 아껴야 나중에 재수술할 때 쓸 수 있거든요. 모발 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남성의 M자 탈모, 앞 헤어라인이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높거나 각진 여성분들도 효과가 좋아요. 반대로 만족도가 낮은 건 가르마 탈모입니다. 뒤통수 모발 자체가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별로예요. 원래 머리가 얇게 태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병원 오시는 분 중 70% 정도가 탈모가 아니라 원래 머리가 얇으신 정상인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가르마를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 얇은 사람이 가르마 하면 쫙 달라붙어서 더 없어 보이거든요. 가르마 없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넘기시거나 남자분들은 짧게 깎아서 왁스 발라서 세우세요.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제일 풍성해 보입니다. 가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처음 구입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니까 총 비용은 수술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가발 선택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술할 수 없는 분들이나 밀도가 높은 머리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가발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제 제안은 이겁니다. 탈모에 대한 공포를 버리세요. 우리나라 탈모 시장은 공포 마케팅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가닥 빠지면 탈모다. 두피에 열이 많으면 탈모다. 이런 말에 겁먹지 마세요. 비싼 샴푸 쓸 필요 없고 두피 관리실에 수백만 원 쓸 필요 없습니다. 유전성 탈모가 있다면 제대로 된 약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반드시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고 너무 큰 기대나 과장된 선전만 믿지 마시고 차분하게 방어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과 일상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 방법부터 샴푸 선택 요령까지 실용적인 팁들을 가득 담아 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